남편이 400만 원짜리 아이 책가방을 하나 사왔는데 그게 디올이었답니다.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 기사로도 나왔는데 그거에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막 돌던 그런 그 사연이었어요. 뭐냐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딸 아이였대요. 근데 뭐 어디 남편이 어디 출장 갔다 왔나 봐. 그래서 4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가지고 애한테 딱 주면서 야, 너 책가방 해 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남편하고 아내분이 싸웠다. 뭐 하는 거냐 이게 하면서 했더니 남편은 뭐 아니다 이게 필요하다 하면서 이렇게 애한테 줬다라는 사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사까지 나왔는데 이 남편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비싸고 좋은 물건이라는 게 나쁜 것이 아니다. 근데 이거를 무조건 뭐 비싸면 과소비고 나쁘다고 생각하면은 아이가 돈에 대해서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왜냐면 아이가 돈을 좀 알아야지, 돈 맛을 알아야지 돈을 벌려고 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거를 무조건 뭐 돈이 있든 없든 뭐 돈 쓰지 마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돈에 대해서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이 남편은. 근데 아내분은 아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과한 소비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해줘야지. 무조건 부모가 다 사준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싸웠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사까지 나왔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분 뭐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돈이 많다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돈이 많다면. 아니, 우리가 돈이 엄청 많아. 그리고 이제 1년에 막 수억 원씩 벌어요. 근데 아이한테 뭐 사주는 게 뭐 문제인 거냐?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뭐 이렇게 가방 사주고 하는 것들은 뭐 누가 보면 또 과소비일 수도 있죠. 뭐 저소득층이나 뭐 빈곤하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거 저 가방 사주고 그러면 되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다. 똑같은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다. 돈이 많아도 그럴 수는 없다. 여기서 이제 아마 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지금 400만 원짜리 가방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런 사연도 있습니다. 뭐냐,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집에 오자마자 문을 꽝 닫고 밥도 안 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들어가서 하염없이 울어. 우리 애가 갑자기 문 팡 닫더니 들어가서 이제 막 울고 있어. 그래서 왜 뭐야 라고 했더니 아빠죠. 아빠가 딱 가본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내가 원하는 게임기를 안 사줬대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울었다는 거야. 요즘 애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닌텐도 아닌가? 닌텐도 스위치 같은데? 나만 없다. 나만 없어.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얘기가 안 돼. 야, 너 그거 포켓몬 너 그거 뭐 걔 잡았어? 뭔데? 포켓몬이 뭐야? 뭐 이러는 애인 거죠. 야, 너 절로 가. 야, 우리끼리 할 거야. 막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애가 막 무시를 당해. 무시당해가지고 아 그래? 그럼 나도 사올게. 나도 사올 테니까 기다려. 엄마는 알았어. 우리 아들 뭐 우리 딸 다음에 사줄게. 그리고 안 사줘. 그러니까 애도 처음에 믿었는데 엄마가 계속 거짓말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 왜? 엄마는 그냥 웃어 넘기는데 나는 매일매일 학교에 가가지고 애들하고 대화도 못하고 겉도니까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아빠가 화가 났어. 당장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게임기를 사줬습니다. 애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우리 아빠 최고라고 하면서 자기 방에 바로 들어가서 게임을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와이프가 이제 화가 났어. 너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야. 이제 이건 사줘야 된다. 아니다, 안 사줘야 된다 하면서 요즘 살림이 힘들다. 응? 우리 돈도 없는데 왜 그냥 그렇게 즉흥적으로 사주냐면서 말싸움을 하고 결국에는 크게 싸우게 되었다. 그럴 거면 돈을 더 벌어와. 뭐 이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뭐라고 하면서 이제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다 공감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그건 사줘야지 이렇게 하시죠. 자, 그러면 거꾸로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 애들이 막 다 명품 가방 들고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줘야 돼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이가 그렇게 하기 때문인데 인터넷 미디어도 워낙 많이 발달도 하고 SNS도 발달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 공유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그래서 요즘에는 뭐 아이들도 유튜브 보고 막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유튜브로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검색하면 막 쭉 떠요. 그럼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리뷰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막 하나씩 또 막 삽니다. 사람들이 사가지고 또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친구들이 막 이거 가지고 있대 하면은 또 부럽고 우리도 옛날 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다들 이것 하나는 있다는데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한단 말이지. 쇼츠나 릴스 보면 맨날 이래. 요거 하나는 다들 샀다던데 하는 거 있죠. 이거 피하기가 쉽지 않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SNS나 인터넷 미디어가 없다 보니까 그냥 동네에서 비교를 했었고 TV에서 뭐 나오면 그거가 있나 보다 했지 사실은 뭐가 있어도
우리 동네에 유행을 안 하면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갔던 게 태반이었죠. 근데 요즘에는 뭐 전국적으로 비교하고 전 세계 글로벌로 비교하다 보니까 유행도 너무 빠르고 소비도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당연히 뭐 안 가봐도 될 만한 그런 음식점들도 요즘에는 핫하다니까 가야 되는 거야. 왜? 우리 애 빼고 다 가봤대.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자가인지 뭐 전세인지 이런 거 따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빠 뭐 엄마 차 뭐야 하면서 막 서로 막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말세네 말세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 아이들은요 부모한테 배운 거지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비교하고 어떤 뭐 자산이나 뭐 이런 금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는 다 부모님한테 배운 거고 어른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이렇게 욕하는 분들도 이 어릴 때 다 등골 브레이커 한 번씩 해봤죠? 다 해봤을 겁니다. 저도 이제 크면서 뭐 운동화, 뭐 패딩, 뭐 옛날에 뭐 애니콜 뭐 이렇게 옆으로 막 돌아가고 뭐 밖에 뭐 디스플레이 하나 달려있고 뭐 이런 것들 지금도 얼핏 기억나는데 한 20년도 더 됐는데 그때도 거의 뭐 60만 원, 10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 엄청 비쌌었어요. 옛날에 핸드폰들도. 지금 물가로 비교하면 정말 비쌌죠. 그때 노스페이스 패딩 이런 거 막 70만 원 막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제가 기억이 그러는데 뭐 50만 원, 70만 원짜리 옷도 막 유행하고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 물가로 얼마냐고. 한 150만 원, 170만 원짜리 사준 거예요, 옛날에. 부모님들이. 거기다가 막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명품을 많이 산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갑이나 뭐 시계 아니면은 뭐 이제 신발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그 뭐 바람막이 같은 거를 다 명품으로 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이제 놀지를 못해. 그러면서 이제 등골 브레이커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 아시죠? 우리도 항상 다 했었잖아요. 거기다 이제 뭐 드라마 보면 요즘에 뭐 합니까? 맨날 뭐 재벌 얘기 나오고 뭐 부자들 얘기 나오고 항상 PPL이 많죠? 이제는 광고를 안 보니까 다 PPL이야. 그러니까 맨날 커피 머신 맨날 나오죠. 그다음에 뭐 하나 음식물 쓰레기를 갑자기 드라마에서 버리기 시작해. 미생물이 뭘 뭐 없애준대. 뭐 이런 거 나오고. 차도 막 엄청 좋은 차들만 나오고. 다 시계나 옷도 다 명품을 입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접하는 것들 대부분이 이제 소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불황이 오면은 이 자연스럽게 아이나 10대 마케팅을 강화를 한대요. 기업들이. 왜 그러냐면 불황일 때는 기본적으로 지갑을 좀 닫죠. 근데 지갑을 닫을 때 열리는 그 일이 뭐냐? 아이들, 내 아이, 우리 애가 뭘 갖고 싶대. 그러면은 이 갖고 싶다고 하는 게 어때요? 얘네들은 이 인정사정 없잖아. 그냥 사주라고 하잖아. 무조건 나 사줘 그냥. 엄마 나 이거 사달라고. 계속 얘기해. 어릴 때는 막 누워버리니까 얘네들 어떻게 끌고라도 가는데 이제 막 중학생, 요즘에 막 그 뭐죠? 사춘기 막 이런 애들 있잖아. 되게 예민한 애들, 내가 안 사주면 막 지금 막 삐뚤어질 것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사줘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아끼는데 자녀한테는 마음이 약해지면서 지갑을 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아이돌들이 그렇게 명품 앰버서더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돌들이 다 명품을 들고 다녀. 그러니까 아이돌 좋아하는 이 10대 애들이 명품을 엄청나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저 아이돌처럼 들고 있고 싶으니까. 그래서 지금 명품 마케팅들이 많이 10대한테 가 있습니다. 이게 학생 때 경제 교육을 거의 못 받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애들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 커가지고 뭐 중고등학생 정도 돼도 경제 교육이라는 개념을 사실 받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부모인 우리들도 경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단 말이야.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뭘 가르쳐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경제 교육을 하겠다라고 부모가 마음을 먹으면 뭘 하냐면은 소비를 경제라고 가르쳐요. 경제. 그래서 용돈 주고 자, 너 쓸 건 네가 사. 뭐 이렇게 해서 너 돈 쓰는 법을 막 가르쳐 줘요. 이게 경제 교육이라고 생각해. 근데 사실 경제 교육이라는 건요. 돈 쓰는 법 이전에 돈 버는 법을 가르치는 게 경제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지 남는 돈을 가지고 쓰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경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선 네가 써봐. 내가 용돈 줄 테니까 너 써. 엄마 나 다 썼는데. 야 아껴 쓰라고 그랬지. 또 줘. 또 주고 야 다음 달에 아껴 써. 알았어. 엄마 돈 다 썼는데 또 달라. 또 줘.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안 주면 어떻게 돼? 아빠한테 가서 또 달라고 그래. 이런 것들을 계속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가 경제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우리 아이를 약간 돈에 밝은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이 재테크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제가 경제에 너무 무지했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조금 경제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가지고 소비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애가 돈을 밝히는 아이로 돼. 돈이 최고야. 막 이렇게 바뀌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거를 못 배우고 돈을 어떻게 쓸까를 이제 계속 관심을 갖는 거죠. 왜? 돈이 계속 생기니까. 문제는 저도 배운 게 없어가지고 알려줄 수가 없어요 라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우리 아이한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생각하잖아요. 머릿속이 하얘져. 돈 버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요? 나도 모르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예금자 보호가 뭐예요? 청소년 금융이해 낙제점. 한국 고교생의 금융 이해력은 46.8점이라는데 금융 교육 수준이 60점은 낙제. 그러니까 그 이상이어야지 이제 보통 수준이 되는 건데 우리는 46.8점. 근데 이게 2013년 대비 1.7점이나 하락한 겁니다. 점점 더 한국 고교생들의 금융 이해도는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못 가르쳐주고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근데 인문계 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애들은 그나마 나. 왜냐면 대학교 가서라도 배울 수 있으니까. 근데 이 특성화고 있잖아요. 특성화고는 이제 보통 졸업하고 그냥 20살부터 바로 취업하잖아요. 이 친구들은 6.4점이 더 낮대요. 금융 이해도가 낙제에서도 낙제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바로 20살부터 사회생활하죠. 바로 돈 벌어요. 고등학교 3학년부터 돈 버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월급이 뭐 200, 뭐 250 막 꽂히는데 돈은 들어오는데 금융 이해도는 빵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써. 막 쓰고 막 지르고 막 대출받고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고등교육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초적인 어떤 지식이나 체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과연 되는가? 이게 과목 중에 경제라는 과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 과목을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뭐 이걸 배우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2028년 수능부터 아예 빠진대요. 빠져. 그러니까 있는 것도 이제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 경제가 선택 과목인 것 같은데 이거를 선택하는 친구가 거의 없나 봐요. 한 1% 정도 된대요. 수능에서.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서 이거 어차피 신청도 안 하는데 빼자 해서 아예 경제 파트가 이제 없어집니다. 이게 초등학교부터 금융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돼? 라는 이건 순수한 그냥 궁금증입니다.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돼요?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답하실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아니 돈이 없으면 뭐 밥을 못 사 먹으니까. 그럼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는데요? 돈? 많이 있으면 좋지. 왜 많아야 되는데요?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물어보면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그만해. 너 그만하고 너 아빠한테 물어봐. 그만하고 밥 먹어. 이러고 그냥 대충 뭉개잖아요. 그게 대부분의 금융교육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청소년도 신용카드 발급 가능합니다. 만 12세면요. 신용카드를 발급을 해준대요. 저는 이거 몰랐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우리 애는 아직 어리니까. 근데 만 12세 이상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된 게 꽤 됐더라고요. 몇 년 됐더라고. 그래서 이게 엄마들 입장에서는 이게 신용카드라서 오히려 더 좋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있대요. 왜냐면 이게 용돈을 어차피 줘야 되는데 현금 주고 막 하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체크카드도 쓰는데 그럴 거면 그냥 신용카드가 더 편하지 않나? 라고 해서 신용카드를 아이한테 발급을 한대요. 그러면 아이 물론 이제 뭐 10만 원, 뭐 50만 원 이렇게 이제 제한은 있는데 애들 입장에서는 신용카드가 생기면 우선 쓸 거 아닙니까? 막 지르겠지 뭐. 뭘 사서 뭐 음식도 먹고 막 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한 달을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플랜을 세워서 돈을 쓰면 좋을 텐데 대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막 지르겠죠. 다 지르고 엄마 카드 안 되는데 어떻게? 아유 왜 또 벌써 썼어 하면서 또 뭐 이제 일시불로 또 갚아주고 또 쓰고 이런 거를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요즘에 그 아이들이 사이버 도박. 요즘에 아이들이 그 사이버 도박에 많이 빠져가지고 그 검거를 했는데 사이버 도박 범죄를 좀 한번 소탕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특별 조사를 했는데 한 10,000명 정도를 그 이제 검거를 했대요. 근데 그 중에 청소년 비율이 47%랍니다. 저 때만 해도 아이들이 뭐 도박했던 게 거의 없는데 그냥 그 동전으로 동전 따먹기 이런 거 정도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안 그렇대요. 이게 돈을 막 애들한테 뭐 뜯어내든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이런 도박하고 도박해가지고 돈 벌면 막 또 술 먹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지금 4,700명이 잡혔습니다. 청소년 도박이. 그러니까 지금 이 도박이 늘어난다는 건 뭘까요? 금융 지식이나 이런 금융 이해도가 아주 낮다는 거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막 주식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부모님들이 10대들한테 야 주식을 배워야 돼 라고 하면서 주식 배우기가 열풍이 불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뭐 50만 원 100만 원 계좌 만들어주고 그리고 야 너가 한번 자유롭게 해봐 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주식을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나도 주식을 못해. 근데 아이한테 주식을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했던 걸 우리 애들도 똑같이 하는 거야. 처음에 삼성전자 삽니다.
그래 역시 삼성전자야 라고 샀다가 삼성전자가 막 빠져. 잠깐만 좀 다른 거 사야 되겠다 하면서 막 이제 인터넷에 찾아봐. 그랬더니 야, 나도 이거 하는데, 야, 이거 사 하면서 이상한 무슨 테크 뭐 이런 걸 사래. 그래가지고 봤더니 780원이야. 그래서 이거를 샀어. 근데 갑자기 900원으로 막 튀어. 와, 대박. 하면서 야, 이거 정보 어디서 났냐? 이거? 야, 내가 잘 아는 고3 형이 있거든? 야, 이 형한테 한번 갈래? 형님, 저희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희에게 주식을 알려주마. 이러면서 잡주 사고 동전주 사고 상패되고 뭐 이런 것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주식을 못 하는데 자녀들한테 뭘 가르치겠습니까? 사실 이게 잘못하면 악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공부하지 말고 주식으로 한 방에 벌어 뭐 이런 식으로 아이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중학생들한테 물어봤답니다. 경제 교육 시간이 부족한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45.4%가 경제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을 한대요. 자, 그만큼 우리 이 아이들도 다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돈도 벌고 싶고 그리고 이거 나도 착실하게 잘 살고 싶고 뭔가 미래를 또 대비하고 싶고 이러는데 왜 내가 이거 돈을 벌고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는 해답을 잘 못 주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잘 모르죠. 근데 학교도 안 가르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인이라고 해서 졸업을 했는데 금융 지식이 중학생 수준이 안 돼요. 지금 정말 낮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부동산 계약을 하러 가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월세를 이제 알아보러 갑니다. 왜냐면 대학교 이제 서울로 많이 가니까 월세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 부모님 모시고 가요. 사실 생각해보면 성인이잖아요. 성인이라는 뜻은 뭐냐? 부모님이 없어도 기본적인 사회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지식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저도 그렇고 아마 최근에 졸업한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혼자서 20살 때 전세 월세 계약하고 뭐 대출 받고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네가 뭘 한다고 야 하지 마. 야 내가 갈게.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 20살 성인인데도 이런 계약하고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한 나라예요. 어찌 보면 이건 이상한 거죠. 용어를 모르겠어요. 중개사분이 그냥 관행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했어요. 이해를 잘 못했지만 그냥 그때 분위기가 뭐 빨리 계약해야 될 것 같아서 계약했어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인인데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이거는 좀 바꿔야 된다. 그 미국 이제 스탠다드 푸어스에서 뭐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있대요. 전 세계 국가별 금융 이해력을 또 이제 조사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33%가 나왔답니다. 이게 뭐냐면 금융 이해력이라는 게 있다 정도라고 판단할 수 있는 성인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성인의 비율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나 금융을 그래도 좀 이해하고 있다라고 봐야지 웬만한 사람들 한 66%는 성인 수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도 우리나라는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어디서 빵빵 터지는 거죠. 더 신기한 건 이거래요. 외국인들이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 수학 수준은요. 아이들 수학 수준은 1등에서 4등 사이거든요. 항상 수학을 엄청 잘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높은 거 아니냐고요? 보통 60% 정도 나온답니다. 보통 60% 정도. 한 60% 정도가 이제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33%래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거죠. 자, 근데 이 수학은 우리나라가 최상위권인데 애들한테 이자 계산 해보라 했더니 애들이 이자 계산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 수학 문제는 되게 잘 푸는데 야 그래? 야 너 이거 대출 받아가지고 이거 집 살면은 너한테 이거 부담이 되겠어 안 되겠어?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수학을 왜 배우는 건데? 수학을 배워가지고 내 삶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이걸 배운 건데 문제는 잘 푸는데 근데 이자 계산이 안 돼. 뭔가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이런 거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선진국들은 2008년 이후 이제 금융위기가 딱 터지고 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얘네들이 애들을 그냥 개인들 그냥 가만히 놔뒀더니 이 국민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대출 받아가지고 막 사고 뭐 그냥 막 다 빵빵 터지고 이게 금융 불안으로 오는구나. 안 되겠다. 이거 이 개인들 그러니까 학생들을 어릴 때부터 금융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강화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이제 어떤 나라들은 별도로 금융 교육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과목마다 금융 관련 내용들을 막 녹여 놓는데요. 그러니까 수학을 배워도 뭐 이자 계산을 하고 대출을 받는 법 이런 것들 막 하고 뭐 국어에서도 뭐 전월세 사기 뭐 이런 것들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문으로 막 이제 읽는 거죠. 이런 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어떤 개념을 이제 탑재를 시키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여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금융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내년부터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과목을 이제 신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 계약하는 방법부터
이제 대출을 뭐 받는 어떤 개념 설명 이런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일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 지식과 경제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배우는 과목이 내년부터 생긴대요. 자, 근데 문제가 있겠죠. 문제. 수능 과목이 아닙니다. 수능 과목이 아니고요. 거기다 이제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고교 학점제가 이제 대학처럼 이제 수강 신청을 막 해가지고 이제 수업이 생기면은 거기 가가지고 이제 수업 듣고 그럼 이게 학점으로 나와가지고 몇 학점이 되면은 졸업하고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자, 그러면 수능 과목이 아닌데 선택할까요? 여러분들? 수능 과목이 아니래요. 그러면은 애들이 선택할까? 선택 과목으로? 자, 그러면 안 하지 않을까요? 굳이 뭐하러 이걸 할까? 그리고 애들이 좀 모여야죠. 뭐 한 10대 명 모여야지 수업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근데 애들이 선택을 안 해. 선생님, 저는 금융과 경제생활 배우고 싶어요. 야, 미안한데, 야, 폐강됐다, 야. 대학 다녀보면 알잖아. 항상 애들 없으면 폐강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폐강되는 거 아니야, 이거? 누가 들을까, 이거? 그래서 어차피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지만 최소한 사기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 정도는 이 정규 교육 과정 안에서 좀 끝내고, 야, 너 전세가 뭐고 월세가 뭐야? 막 이렇게 막 다 얘기하고, 야, 그러면 너 지금 임대차 보호법이 뭔데? 막 얘기를 해야죠. 그 정도는 할 줄 알고 나오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예산에 한 1조는 아낄 겁니다. 1조 정도는 충분히 아낄 것 같거든요. 1조가 뭐야? 한 2, 3조? 4, 5조도 아낄걸요? 아마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 투자 시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되면. 이런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도로 좀 아쉬운 마음을 전해봅니다.